아쉽다. 정법자입니다. 지금 대권 주자들 외에 제3의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 새로운 뉴페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 저는 왠지 그럴 가능성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당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새로운 인물 이런 것보다는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통 쓰잖아요. 그리고 약간 선후배 이런 게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우덜법들 이런 게 중요시, 우덜법 이런 게 중요시하고 이제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을 잘 이렇게 믿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좌파 성향이라는 게 보통 인간의 근본 성향에 대해서 약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좌파잖아요. 예, 공산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견제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놈 되고,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천박하게 되고 자본주의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나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자본주의, 이게 사회주의인 거고 좌파인 거고, 우파는 뭐냐면 누군가든 만나는 사람이 일단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냥 훌륭한 사람이겠지. 훌륭했으니까 나왔겠지. 내 윗사람이면 내가 나보다 잘났으니까 윗사람이 됐겠지. 사장님?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지. 회장님?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지. 대통령?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파입니다. 저는 좌파 우파의 그 뇌 구조는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박정희에 대해서 아직도 우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박정희를 어떻게 생각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당연히. 왜 훌륭한 사람을 생각합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 결과를 가져가면서 상당히 선량한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고, 예를 들면 좌파들 같은 경우는 이승만, 박정희도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사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백년 전쟁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아주 그냥 그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막 이명박이 사대강을 되게 만든 것도 뭔 아주 꼬로만 생각을 갖고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대강 보러 가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쫙 끝판긋하게 돼 있고. 청계천 보면서도 맨날 즐기면서 거기 물 담그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자꾸 사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좌파인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뉴페이스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우파적인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보면 지금 근래에 계속 제가 이제 국내 정치를 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막 뭐랄까요, 또 새로운 사람들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도 사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새로운 인물이었고 참 훌륭해졌습니다. 저도 참 기분 좋게 대통령을 찍었었고, 물론 이게 지금 뭐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결말이 됐지만, 그런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 나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은 참 저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얘기하듯이 뭐 밖에 있는 놈을 데려와가지고 다 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으로서 최선이 아니라 차악, 지금보다 좀 덜 나쁜 걸 선택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파잖아요. 그래서 재작년 우리가 이재명이 되기 전에 윤 대통령 만들 때도 사실은 새로운 인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홍준표라는 막 되게 20년, 30년 정치했던 사람보다 오히려 윤석열에 대해서 더 많이 환호해줬던 이유가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브로드 마인드, 열린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사실 그 뿌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승만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저는. 이승만.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우리가 임시정부에서는 제일 잔뼈가 굵은 사람이 사실은 김구잖아요, 김구. 그쵸? 김구인데 이승만은 그때 뉴페이스였어, 사실은. 물론 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긴 하죠. 근데
임시정부 하면 김구지, 이승만은 아니었거든. 이승만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유지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필 활동하고 또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외교 활동을 하신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임시정부란 것은 김구가 어떻게 보면 이어나가면서 한 건데, 보통 통상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김구가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실제적으로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은 누구다?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승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전 그거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해요. 미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한반도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미국이란 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어 왔고, 그 문화에 또는 그 정치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이승만이구나. 근데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간이 유권자라고 생각하면 20, 30년 동안 고생 많이 한 김구, 그리고 지금 잠깐 온 이승만, 누구를 해야 되지 할 때 사람들은 보통 되게 고민했을 거야.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때 보면 뭐 조병옥 박사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신익희, 뭐 이런 사람들 되게 훌륭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윤보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차지해가는 과정은 저는 단순히 그게 무슨 옛날에 독재를 했다는 이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매력, 그 매력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뉴페이스였다는 거죠. 아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김구가 더 유명했었던 거죠. 왜? 실제로 이제 서민들한테는 외교니 뭐니 이런 게 모르잖아. 그냥 일단 문봉길 폭탄 터뜨리고 이게 다 김구가 도와줬던 걸로 생각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봉창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의열단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이제 김구가 다 연락이 돼 있으니까, 이 서울에서 한국에서 듣기에는 김구가 거의 거모,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승만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승만이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가 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또는 우파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 그 기대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찍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구태스러운 거를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죠, 한국은. 오래된 걸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 특히 우파가 더 심해, 이게. 저거 오랫동안 20년, 30년 했던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이 마인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도 마찬가지로, 물론 서울시장도 하고 했지만, 마치 기존 정치에 때묻지 않은 사람처럼 했기 때문에 박근혜를 제치고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회창도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아쉽긴 하지만, 저도 그때 이회창을 찍었지만, 이회창과 노무현, 그리고 또 이회창하고 DJ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사실은 DJ는 되게 노예한 사람이고, 노무현도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딱 굴러먹어서 엄청나게 그 투쟁력이 강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회창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 이회창은 때가 묻지 않았을 것이다. 기존 정치권에 때가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회창을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로 보면 이회창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회창이라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우파가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완전히 유리돼 있고, 김영삼이 그렇게 반대했고,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을 어떻게 보면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저는 이회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회창이 됐었으면, DJ가 아니고 이회창이 됐고, 노무현이 아니라 이회창이 됐었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정말 더 발전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파도 더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발전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DJ가 들어오고, 그때 노무현이 오면서 한국 우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자기 조직을 깎아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그게 참 아쉬운 게, 오늘의 이렇게 우파가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진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회창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맥락으로 따지면 또 뉴페이스를 좋아하는 우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실 전두환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눕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박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갑자기 딱 얼굴 나오는 사람을 찍어준다? 특히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보수라 그러면은 낯설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우파, 대한민국 보수는 이상하게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부정적인 게 오히려 별로 없어요. 예.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두환도 뭔가 이렇게 인상이 좀 험악하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려고 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 우파에서 전두환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무리 군사정부라도 그게 되겠어요? 되지가 못하죠. 그 노태우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뉴페이스죠. 전두환하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뉴페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노태우도 우리가 이제 안았고 전두환, 노태우 심지어는 저는 박정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박정희도 5.16 혁명으로 봤을 때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에요. 네. 보통 국민들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리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 뉴페이스예요. 이승만도 뉴페이스, 박정희도 뉴페이스, 전두환도 뉴페이스, 노무현도, 노태우도 뉴페이스, 응? 김영삼만 뉴페이스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김영삼만. 예. 김영삼만 뉴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도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김영삼, 박근혜만 뉴페이스가 아니고 다 뉴페이스예요. 예. 저는 윤석열까지도 뉴페이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는 뉴페이스를 잘못 뽑아가지고 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윤 대통령의 그런 어떤 기백도 인정을 좀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는 그 계엄이 실패하고 이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계엄까지 가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 리더십으로 어떤 선거라든지 선관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문제를 다 의혹을 다 그냥 수사를 해가지고 헤쳐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집권을 하자마자 문재인을 싹 다 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드는데 아무튼 자기 딴엔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우파 정치 리더가 뉴페이스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실보단 득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실보단 득이 많았다. 새로운 사람이 잘못한다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 네. 대부분 잘했던 것 같아. 왜? 그만큼 본인이 누군가에게 권력을 이임하기도 하고 내가 잘 모르니까 누군가 전문가를 맡기려고 하고 전두환처럼 박정희처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MB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부분 우리 우파들은 보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믿잖아요. 내가 뽑으면 그 사람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쓰지 말고 썼으면 믿어라 이 말 있잖아요. 그 말이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우파적 리더십인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권 주자들 지금 다 나와 있지만 장동혁이라든지 또 한동훈이라든지 또는 오세훈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이게 열거를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랬을 때 저는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장동혁은 장동혁대로 지금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현재까지는 청년임에서는 장동혁을 지지하고 있지만 장동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일단은 대중 호감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파적 리더는 대중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예. 이승만도 대중 호감도가 떨어졌었고요. 박정희도 떨어졌었고, 전두환도 떨어졌었고, 노태우는 좀 대중 호감도가 높았죠. 인상이 좋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덕을 봤어요. 이명박은 대중 호감도가 완전히 최악이죠. 얼굴이 완전히 그냥 그래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중 호감도는 안 좋았어요. 우파들은 좋아했지만 그 독재자의 딸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했고 윤 대통령도 사실 대중 호감도는 그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 인상이 좀 강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마 어떻게 헤그세스 닮아가지고 대중적 호감도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유아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장동혁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라고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모든 것은 괜찮은 부분이 많죠. 프로필도 그렇고 훌륭하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밖에 모르고 본인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하는 마인드가 눈에 그냥 보여요. 저는 우리 우파적 리더십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다 옳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박정희나 이승만은 그러진 않았다고 봐요. 예, 전두환도 그러지 않았다고 봐. 수많은 전문가들을 다 등용하는 거죠. 근데 그걸 봤을 때 한동훈은 본인이 모든 걸 옳고 본인대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본인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이준석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별반 다르지 않고 거기 하나 더 붙이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더 문제입니다. 이준석은 직장 생활 안 했잖아요. 조직을 몰라요. 예. 집 밖에 모르는 거야. 한동훈도 집 밖에 모르는데, 이준석은 더 모르는 거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예. 그리고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이중성, 예. 그리고 본인의 특유의 보신주의,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죠. 예. 그쵸?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파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보신주의적 이미지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일단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대중적 호감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셋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거의 4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4년이 남았다면 충분히 그런 인물을 발굴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저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내는 거를 우파의 어떤 전통이라고 봐요. 그것이 나쁘지 않다. 또 그래야 새로운 인물도 겸손하고, 너무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김영삼이나 이런 사람들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좋았느냐? 안 그렇거든요. 자신의 독선과 아지 때문에 결국은 IMF까지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년 동안 새로운 인물을 찾는 쪽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생각을 이번 주말에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장동혁을 현재는 제일 지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그 중에서 지지하는 거예요. 네, 장동혁을 그 중에서 지지하는 거고, 저는 이제 모든 걸 좀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새로운 인물을 좀 평가해가는 과정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진숙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진숙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친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진숙 자체를 놓고 한 평가를 받아봤으면 어떻게나 싶어요. 저는 이진숙을 좀 좋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요번에 대구시장에 이진숙이 나온 것도 괜찮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진숙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이진숙이 사실은 지금 봤을 때 사람들은 이진숙을 욕을 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진숙이 과연 실제적으로 대중 호감도가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난 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과연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을까? 그 사람이 과연 사람들이 싫어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진숙이 지금은 현재는 되게 이렇게 굳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비장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방송 기자를 해봤고, 그리고 종군 기자를 해봤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강할 땐 강하고 또 유할 땐 유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장동혁도 훌륭하지만 이진숙도 한번 그 가능권에 놨으면 좋겠다. 단순히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하버드 나오고 서울 법대 나왔다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장동혁도 서울대 멋집 나오고 고시 2개 패스하고,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박정희도 그런 사람 아니었고, 전두환도 그런 사람, 물론 육사도 훌륭하지만 그런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전투력도 전투력이고, 이준숙은 나름대로는 저는 가능권에 참 있다. 대권 후보 중에서 이준숙을 올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단순히 대구 이런 걸 떠나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 김민수도 좋아요. 그렇지. 김민수도 괜찮고, 좀 뭔가 새로운 사람, 전 젊은 것도 괜찮다고 봐요. 굳이 나이 먹을 필요 있습니까? 좀 젊은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우파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좌파들은 자꾸 보면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는데, 우파들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결정되면 쫙 밀어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준숙, 그것도 나쁘지 않다. 재산일물 정한 건 아니지만, 정말 지금 나와 있는 대권 후보들 외에, 뭔가 하나 새로운 인물이 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그래야 되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방법이 있다.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우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된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것이 우파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예, 우파적 기질은 정치를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파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을 좋아하고, 뭔가 소위 행정 같은 걸 좋아하지 정치를 좋아하진 않아. 오히려 민주당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치를 좋아해요. 근데 우파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정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가를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괜찮은데, 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파 지지자들을 좀 완전히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